눈을 떴는데 갑자기 내 손이 집채만큼 거대해 보이고 스마트폰이 개미만하게 쪼그라든다면 어떨까요? 꿈도 환각도 아닌 눈앞에서 현실의 원근감이 완전히 박살나는 100% 실존하는 희귀 질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숨겨진 충격적인 탄생 비화와 뇌가 현실을 조작하는 소름 돋는 원리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심리학과 뇌과학의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앨리스가 물약을 마시고 몸이 손바닥만해졌다가 케이크를 먹고 집채만큼 거대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의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 환자들은 이 동화 속 앨리스의 시선을 현실에서 그대로 경험합니다. 1955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토드가 처음 명명해서 토드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우리의 시각과 공간 지각 능력이 완전히 왜곡되는 신경학적 증후군입니다. 환자들은 크게 네 가지의 기괴한 시각적 오류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물이 실제보다 훨씬 작게 보이는 소시증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엄청나게 커 보이는 대시증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코앞에 있는 물건이 까마득히 멀게 느껴지거나 저 멀리 있는 자동차가 내 눈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거리감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 왜곡이 일어납니다. 내 팔다리가 길어지거나 머리가 커지는 것처럼 내 몸의 비율이 제멋대로 변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여기에 더해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가거나 너무 빠르게 휙휙 지나가는 시간 왜곡 현상까지 동반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 빌딩들이 장난감 블럭처럼 작아 보이고 내 다리는 전봇대처럼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2배속 비디오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환자의 눈 자체, 즉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뇌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바깥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는 카메라 렌즈일 뿐입니다. 그 렌즈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분석하고 크기를 계산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최종적인 현실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컴퓨터 본체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은 렌즈는 멀쩡한데 뇌라는 컴퓨터의 그래픽카드에 심각한 오류가 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뇌의 시각 처리 중추에서 전기적 신호가 꼬이면서 엉뚱한 왜곡 필터를 씌워버리는 것이죠.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극심한 편두통입니다. 뇌혈관이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뇌신경을 자극할 때 편두통이 오기 직전의 전조 증상으로 이런 시각적 오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정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뇌에 일시적인 염증이나 자극이 생겼을 때 나타나기도 하죠. 다행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이 되면서 뇌가 성숙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하나의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증상이 동화랑 똑같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 세계 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작가 루이스 캐럴이 천재적인 상상력을 가진 동화 작가라고 알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기발하고 초현실적인 세상을 상상해냈을까 감탄하면서요. 그런데 현대의 신경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루이스 캐럴이 평생 동안 썼던 개인 일기장과 여러 기록들을 분석해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루이스 캐럴은 평생 동안 시각적 왜곡을 동반하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끔찍한 편두통에 시달렸던 환자였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갑자기 성의 요새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보이고 사물들이 기하학적으로 왜곡되어 두통이 시작됐다는 식의 묘사를 수없이 적어두었습니다. 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기괴한 크기 변화와 공간의 왜곡들은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환상적인 상상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작가 본인이 실제로 매일같이 겪고 있던 그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신경학적 증상들을 주인공 앨리스의 시선에 그대로 녹여내어 기록한 일종의 투병기이자 관찰 일지였던 셈이죠. 자신이 앓고 있던 끔찍한 뇌의 오류를 전 세계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마법의 세계로 포장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동화를 보면 앨리스가 물약을 먹고 몸이 커지며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전혀 다르게 아주 서늘하고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100%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 우리의 뇌가 정교하게 계산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일지도 모릅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아주 살짝만 엇갈려도 우리가 매일 보던 평범하고 익숙한 내 방은 순식간에 기괴한 이상한 나라로 변해버리니까요. 어쩌면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얇고 위태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얽힌 이 소름 돋는 심리학과 뇌과학의 진실, 흥미로우셨나요? 인간의 내면과 뇌가 만들어내는 이 기묘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들은 아직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 심리와 뇌의 숨겨진 미스터리들을 앞으로도 하나씩 풀어나가고 싶으시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손길이 화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흔적들이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기묘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